예, 이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설입니다. 네, 올해 들어서는 처음 제가 모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제가 따로 뭐 뵙기는 많이 뵙고, 새해 맞아서 뭐 술도 마시고 하지만 이렇게 저희 그 윈도우스 TV에서는 처음 오셨습니다. 메이크업 아시죠? 제품, 시제품 기획, 제조 양산 전문 브랜드 메이크업에서 대표 컨스턴트를 맡고 계신 김선일 이사님입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김설입니다. 요새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네, 요즘에 이제 그 예비 창업 패키지나 그 지원하는 분들이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벌써요? 네, 그분들한테 좀 멘토링이라든가 간단한 상담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색다른 아이디어, 좀 재밌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게 보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좀 재밌는 게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이렇게 하면 제가 만난 업체 중 하나가 치실. 치실. 예. 예. 그 치실을 그 전에 이제 일회용 치실도 있고, 저희가 편의점에 가면 이렇게 손으로 말아서 끊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각각이 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개발. 되게 궁금한. 나중에 한번 꼭 소식 한번 전해주십시오. 네. 마침 안 그래도 최근에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 공고가 이제 떴기 때문에 견적을 받고자 하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바쁘신 와중에 일부러 모셨고요. 오늘 그래서 시제품 제작 개발하실 때 그에 대한 어떤 팁, 노하우 그리고 견적서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강의 한번 바로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유니스랩의 김선일 이사입니다. 메이크업에서 가끔씩 제 영상을 보거나 하셨던 분들 계셨는데, 오늘은 좀 가볍게 시제품 개발 견적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떤 이제 시제품이라는 게 개발 목표라는 게 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견적이 또 어떻게 구성되는가, 구성 항목, 그다음에 견적서의 작성 사례들, 그다음에 견적서 우리가 요청할 때 어떻게 하면 더 잘 받을 수 있는가, 결국은 좋은 견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 우리가 목표가 그잖아요. 좋은 견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IoT 시제품 이제 개발 목표를 보면은, 보통은 이제 시제품 개발을 한다고 할 때 처음에는 아이디어만 딱 떠올랐어요. 근데 아이디어가 정말 기가 막혀. 근데 이거를 뭔가 이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제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고객과 또는 그 바이어, 예상되는 바이어에 대한 마케팅의 어떤 툴로서 우리는 시제품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 또 시장과 니즈가 굉장히 빨리 변하잖아요, 최근에는. 그래서 짧은 시간에 핵심적인 것만 중심으로 해서 빨리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린 프로세스를 좀 따르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린 프로세스를 따지려면 핵심 서비스 가치만 명확하게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이거저거 막 갖다 붙이면 결국은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또 구분해야 될 게 MVP와 시제품의 차이가 있어요. 사실 MVP라는 거는 그 최소 기능을 구현하는, 그냥 기능만 구현하는 제품이에요. 이게 소비자한테 이게 제품이다 라는 느낌을 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일반적인 시제품이라는 거는 실제 딱 제품을 봤을 때 이거 얼마예요? 할 정도의 그런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제품에는 좀 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MVP 제작하는 것보다는 시제품을 제작하는 것에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제품에 이제 우리가 견적을 요청하면 견적의 구성 항목들을 한번 먼저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견적을 요청한다면 견적을 내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외주 개발 업체가. 그럼 이 개발 업체가 내는 견적가에는 인건비, 이게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합니다. 실제로는. 그 다음에 재료비, 이제 부품이라든가 소재 이런 게 있겠죠. 그다음에 가공비, 이를테면 3D 프린트라든지 CNC라든지 아니면 스프레이라든지 인쇄라든지 이런 가공비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또 이제 그 회사에서 못하는 거는 외부에서 가공을 해요. 그래서 외주 가공비라고 해요. 이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개발회사가 회사 운영할 때 들어가는 제일 비용이 들어요. 그 회사도 이제 수주를 받기 위해서 마케팅을 할 거잖아요. 마케팅 비용 들어가고, 그 회사가 건물을 사용하고 부품을 사용하고 이런 비용도 들어가죠.
그다음에 이자, 뭐 세금 부가가치세, 법인세, 뭐 이런 많은 거 들어가고, 그다음에 간접 인건비로 보면 예를 들면은 사대보험 같은 게 있겠죠. 그다음에 뭐 간식비, 뭐 복지, 각종의 복지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이게 사실은 전체가 다 비용이고, 회사도 먹고 살려면 회사가 이윤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회사의 이윤, 이게 실질적인 견적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회사 이윤 부분을 고려를 안 해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윤을 붙인다고 하면 야 무슨 이윤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장 솔직한 견적은 회사 이윤까지 포함된 비용이 가장 솔직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국씩 보도록 할게요. 인건비는 이제 보시면 디자인 같은 경우에 보면 디자인 인건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는 게 뭐 그냥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주면 그분이 예쁘게 멋지게 그리는 게 디자인이 아니에요. 디자인을 하려면은 먼저 그 제품과 비슷한 제품이라든지, 또는 그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 관점에서의 그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미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사용의 어떤 그 편함이라든가 편리성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료 수집을 하고 리서치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용자들의 사용성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샘플을 사가지고 비슷한 제품을 사가지고 한번 테스트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아이디어가 딱 모아지면 그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고 한번 그려보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렌더링, 우리가 멋지게 그려져 있는 디자인 렌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 렌더링은 최종 결과물이지만, 보통 많은 우리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은 그 마지막 결과물만 예쁘게 그리면 되는 걸 생각하지만, 그 밑에 해야 될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 인건비에 보면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야 된다. 만약에 이렇게 일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스케치하던 대로 그려주는 사람은 그냥 적은 비용으로 지불해줘도 돼요. 하지만 진짜 같이 고민하면서 제품의 성공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면서 디자인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만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디자인이 그 멋지게 렌더링한 그 40만 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과정을 전부 팔로우를 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이제 시제품이 나오면 시제품에 대한 색상, 그 다음에 인쇄, 뭐 로고 이런 거 다 디자인을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제조 양산할 때도 보면은 양산 과정에서 수정되거나 변화가 될 때마다 그때마다 디자이너가 전부 봐줘야 돼요. 색상 배치가 안 맞다, 뭐 예쁘지 않다, 이 색상을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계속 팔로우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 디자인 비용은 처음에 아이디어부터 해서 디자인 만들고, 그 다음에 모검 만들고, 그러니까 프로토타입 시제품 만들고, 그 다음에 제조 양산해서 마지막 소비자한테 가는 순간까지 디자이너의 손을 계속 거쳐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제대로 된 디자인 비용이라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누군가한테 아이디어를 제출해서 스케치한 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 조그만 비용으로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디자인이라는 게 이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기구 설계도 보면은 기구 설계도 디자인 된 거 가지고 그냥 안에 그 3D 프린트 할 수 있게 만드는 기구 설계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구 설계 보면 디자인의 이제 기구 설계자가 디자인 그 도면을 받은 3D 데이터를 받더라도 그걸 받아서 작동 원리라든가 이런 걸 파악해야 되고, 전체 구조에 대한 것도 검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설계라는 게 어떤 측면이냐면, 이게 실제로 양산이 되거나 할 때 어떻게 조립할 거냐, 그 다음에 조립에서의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도 다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기구 설계 하시는 분은 시제품이 만들어질 때도 다 형합성이라고 했죠. 이렇게 잘 조립이 되는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감리를 해줘요. 그래서 이런 비용이 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건비입니다. 대부분이 기구 설계도 디자인도 그렇고 기구 설계도 그렇고 대부분 인건비죠. 그러니까 좀 저렴한 데서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저렴한 데서 하면 또 저렴한 품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중국말로 이론에 돈을 지급하면 이론의 가치밖에 못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도 짝퉁 만드는데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듯이 여러분들도 얼마만큼 돈을 좋은 사람을, 그러니까 좋은 디자이너, 좋은 기구 설계자, 대부분 인건비로 들어가니까 안 나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기구 설계도 그 도면만 3D 도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금형 제작할 때 금형이 제작이 잘 됐는지,
사출물이 제대로 원래 목표한 대로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감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도면을 수정해서 다시 금형 제작자한테 수정 도면을 발행해서 금형을 다시 제작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양산할 때도 각각의 부품에 대해서 도면과 그 정확한 그 골든 샘플 이런 것들 승인을 해주고 관리를, 품질 관리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구 설계도 제조 양산까지 가게 되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마지막까지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단종이 될 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 그 IoT 제품 같은 경우 하드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드웨어 제품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뭐 재료면 이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만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개발했어요. 그래서 펌웨어까지 포함한다면 인건비는 하드웨어 개발자 인건비, 펌웨어 개발자 인건비, 품질 보증 개발자 인건비. 그러니까 품질 보증 개발자는 게 뭐냐면 하드웨어나 펌웨어를 개발했을 때, 특히 이제 펌웨어 쪽에서 개발했을 때 이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시험하면서 이게 문제가 버그가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검증해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자그마한 데서는 개발자가 혼자 검증을 하죠. 근데 이게 이제 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려놓은 그림 속에서만 계속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습관과 그 행동 방식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좋은 그 소프트웨어 개발 팀에서는 항상 품질 보증 개발자들이 있어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개발한 것들을 실제 일반 사용자 관점에서 반복적으로 테스트해 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건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재료비, 이제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부품들, MCU라든가 각종의 PCB라든가 저항이라든가 캐패시터 이런 안테나, 그다음에 PCB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예. 근데 사실 이 비용은 개발비에서 많은 비용을 차지하진 않아요. 대부분 인건비가 많이 차지해요. 그 다음에 제작비에서 보면은 이제 조립하는 비용들이 있어요. 이 납땜 비용. 그래서 납땜을 좀 기계로 안정적으로 하겠다. 그럼 SMT를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 몇 개 안 하니까 손으로 다 떼우겠다. 그러면 이제 전문적으로 손을 잘 떼우는 사람들 있어요. 진짜 모래알 같은데 돋보기도 안 쓰고 떼우는 거 보면은 옆에서 보면은 진짜 묘기 대행진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워킹 목업이라고 해서 실제 작동하는 목업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디자인 목업도 있고 워킹 목업이 있는데, 그러니까 시제품이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무식한 말로 껍데기를 만드는 건데, 이 디자인 목업은 한번 해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디자인을 하고 나서 바로 기구 설계로 그냥 3D 도면으로 넘어가면 실제로 느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디자인 목업을 한번 만들어 보면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사용되는 위치에 놓아보는 거예요. 얼마나 그 주변 그 환경하고 그러니까 주변 어떤 기계들이나 주변 생활 공간하고 잘 어울리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리고 색깔이나 이런 것도 다양하게 봐서 좀 예쁘게 보이는 게 어떤 게 예쁜 건지, 그다음에 형상을 어떻게 바꿔야 좋은 건지, 이렇게 디자인 목업도 한번 만드는 게 좋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정해지는 워킹 목업은 실제로 작동되는 거예요. 부품을 다 실장해가지고 예쁘게. 그래서 이 제작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디자인 목업을 3D 프린트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있긴 한데 저렴하게 비해서 그냥 형상과 모양을 보기 위해서는 3D 프린터가 괜찮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진짜 느낌적인 느낌까지 내가 좀 갖고 싶다, 그러면 3D 프린터를 하지 마시고 CNC로 가공해서 진짜 색깔이나 이런 것도 완제품처럼 후가공을 해가지고 정말 완벽하게 한번 봐야 돼. 그러면 느낌적인 느낌이 다 있어요. 또는 아니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워킹 목업도 마찬가지예요. 워킹 목업도 돈을 절약해서 3D 프린트를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전시를 하거나 투자를 유치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절대로 3D 프린트 하지 마시고 좀 비싸더라도 CNC 가공해서 정말 완벽하게 후가공까지 해서 내보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워킹 목업 제작 방식 중에 진공 주형이라고 해서 실리콘 주형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실리콘으로 이렇게 이제 틀을 만들어 가지고 한 20개 이하의 목업 제작을 하는데, 만약에 한 100개 정도 가까이 된다, 시제품이 필요하다, 그러면 차라리 금형을 만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좀 말씀드렸고요.